안녕하세요. 영상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한국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임수정입니다. 어제 공통과제인 독도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온라인 수업 영상을 열심히 시청한 학생들은 제 목소리가 낯익을 거예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제목은 수정쌤과 함께하는 한국사입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 중 저와 만나본 학생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홍보나 진로 체험이나 원서 제출을 하러 왔을 때 또는 1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과 만났을 친구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건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건네고 싶은 첫마디는 요즘 아이들이 자주 쓰는 줄임말인 만반잘부입니다. 원래 만반잘부의 뜻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이지만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선생님은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반가워 1년 동안 잘해보자 라는 뜻의 만반잘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1년 동안 함께 재미있게 한국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수업 때 쓸 교과서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할 교과서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비상출판사의 2015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때는 반드시 교과서, 필기도구, 학습지를 모아둘 수 있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 때는 한국사 공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필기를 할 수 있는 A4 용지를 따로 철해두는 한국사 파일을 만들어 학습 자료를 보관해두면 좋겠어요. 한국사 교과서는 크게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2단원은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 3단원은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4단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1에서부터 3단원까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생활안전부 부장 선생님이신 송준용 선생님께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장 첫 번째 대단원인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 고대 국가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방금 같이 읽었던 학습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 선사문화 그리고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사시대란 한자 그대로 역사 이전, 즉 기록 이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기록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로 구석기에서 철기까지에 이르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전부터 전개되었던 시대로 뗀석기나 오른쪽에 보이는 주먹도끼를 원시적으로 사용하여 사냥과 채집활동을 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 등에서 이동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석기 시대에는 더 발전해서 뗀석기를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빗살 무늬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냥과 채집에서 발전하여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고 움집 등에서 정착 생활을 하며 씨족 단위의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어 청동기 시대에는 무기와 도구가 더 발전하여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비파형 동검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도구를 통해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마을 규모가 확대되어 계급이 발생하고 군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인돌이란 괜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 나를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집단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세력 차이로 인하여 전쟁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배웠던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영토 범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는 재정일치 지배자가 통치하였던 국가입니다. 기원전 2333년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뜻합니다. 즉, 고조선 사회는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모두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은 점점 성장을 하다가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면서 위만조선 때는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며 중개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결국 침략을 하였고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조선에는 8조법이 존재를 하였는데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사회는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노예라는 계급이 존재하였으며 노동력을 중시하였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청동기 시대보다 농업 생산량이 더 증가하고 집단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부여라는 나라는 왕 밑에 사출도라고 불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마가, 우가, 저가 등의 제가가 지배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둘째, 옥저와 동해는 부여와 다르게 대군장, 즉 왕이 없었고 읍군이나 삼로로 불리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셋째, 마한, 진안, 변안을 통칭하는 사만은 여러 소국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소국은 신지, 읍차 등의 군장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만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만은 재정일치 사회일까요? 우리 고조선에서 배웠듯이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 천군이라는 제사 주관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신지읍차라는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의 지배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회는 재정일치가 아닌 재정분리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시대와 고조선, 부여, 옥저, 동해, 사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조금 힘들죠? 이제 수업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서 끝까지 열심히 들어봅시다. 건국 초기에 형성되어 있던 여러 나라 이후 삼국과 가야라는 나라가 성립하였습니다. 삼국이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고구려는 방금 배웠던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졸본 지역에 건국한 나라로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의 5부족이 연맹하여 발전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건국한 나라로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며 성장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경주 일대의 육부연맹에 기초하여 진안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발전하였던 국가입니다. 삼국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어서 왕과 부의 대표 세력이 함께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고구려 제가회의와 백제 정사함회의와 신라 화백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있었던 가야는 여러 소국이 모여 연맹을 형성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부산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금관가야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5세기경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결국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형성되어 가야연맹을 주도하였습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각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백제와 신라의 압력으로 결국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를 제외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땡땡 시대의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 등에서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에서는 왕과 부 대표들이 합의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던 회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회의입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었다고 방금 배웠었죠.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풀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첫 번째, 삼안에는 왕이 없었고 읍군과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부족을 다스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삼안에 왕이 없었던 건 맞지만 읍군과 삼로는 옥저와 동해를 다스린 군장이고 삼안은 신지와 읍차가 다스렸다고 우리 함께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성립하였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마한의 소국들을 제압하며 성립한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몇 문제나 맞췄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는 4문제 다 맞췄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틀린 사람들도 있겠죠.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필기하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가야를 제외하고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라는 소단원을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 1학년 학생들 열심히 한국사 공부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도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다음 주 목요일 수업에 오기 전에 오늘 필기했던 노트를 한 번 더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면 그 수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도움이